요즘 미국 쪽 분위기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정책이 바뀐 건 아닌데 움직이는 방식이 예전이랑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번엔 아예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으로 나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 뉴스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조치 하나하나가 리플 같은 실사용 기반 프로젝트들한테는 의외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통방에는 제가 공지를 다 해드렸죠. 어제도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시경제도 그렇고 많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 하나하나 정말 잘 체크해봐야 하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인지도 파악을 잘 해야 해요. 뭔가 엄청난 게 찾아올 듯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미리 체크가 되면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소통방이나 네이버 카페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들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은행들이 내부 방침이나 ESG 기준 같은 이유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계좌 개설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대놓고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벌금도 물릴 수 있고 차별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규제 조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행정명령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서명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캠프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을 정치적으로 차별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식의 입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현금 기반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부터는 은행이 마음대로 암호화폐 기업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단할 수 없다는 얘기고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풀어주겠다는 뜻이죠.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느낌의 정책이 아닙니다. 배경을 보면 미국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이슈에 대응하는 성격이 더 커요. 그동안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대형 은행들이 ESG 점수, 사회적 평가 같은 걸 내세워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업종을 배제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총기 관련 사업, 석유나 가스 회사, 일부 정치적 색깔이 강한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 업종이 대표적인 타깃이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장에서는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직접 규제를 하진 않았지만 은행들한테 눈치를 줘서 야, 저 기업들 리스크 크니까 계좌 열어주지마 라는 식으로 암묵적인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기본적인 은행 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평범한 기업 운영조차 어렵게 상황을 만든 거죠. 트럼프는 이걸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을 통제했다면 트럼프는 그걸 차별로 규정하고 막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즉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히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정부한테 이제 그만 간섭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반응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생겼던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은행 계좌를 못 만드는 상황에 부딪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 거래소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설립돼도 암호화폐 관련 업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거절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효되면 은행이 암호화폐 업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벌금을 물거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은행도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을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거절 못한다는 얘기고 자금이체, 법인 운용, 대출 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금융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커스터디 기업처럼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돼야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런 조치가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치가 진짜 필요한 곳은 대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암호화폐 회사들이죠. 계좌 하나 못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본사를 옮겼던 회사들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행정명령은 리플 입장에서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간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은행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왔습니다. 기술이나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SEC와의 소송 이후 미국 은행들이 리플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리플이 뭘 했어요? 은행업 라이센스를 신청했죠. 하도 답답해서 리플이 아예 직접 미국의 은행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서비스나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본격화하려면 기존 미국 은행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준비금 관리, 결제망 연동,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같은 부분은 아무리 리플이 자체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전통 금융기관들과 연결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우린 리플이랑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건 리플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TF처럼 제도권 금융이 리플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기존에 닫혀있던 금융 인프라와의 연결도 이제는 다시 논의해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 행정명령은 리플이나 특정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전체, 더 넓게 보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이냐 마냐를 놓고 오랫동안 갈팡질팡해왔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은행한테 너네 이제 암호화폐 기업 차별하면 처벌할 거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면 은행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치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시장도 느끼고 금융기관들도 느끼겠죠. 게다가 이건 법안이 아니라 행정명령이에요. 의회 통과 같은 거 필요 없이 대통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실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바뀌기 시작했다는 느낌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하는 게 있는데 글로벌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니까 괜히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관망하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쪽 기관들은 미국 쪽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내용은 시장에 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체킹해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소나 프로젝트들이 계속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조치 하나하나가 투자 심리나 수급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조금은 열리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리플처럼 실사용 기반이 있고 제도권과 연결되려는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기회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RLUSD처럼 미국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돼야 하는 구조라든지 ETF처럼 큰 금융회사들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은 이런 조치 하나하나가 사업 진행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RLUSD나 ETF처럼 기존 시스템과 연결되는 사업들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들 전부 정리해서 소통방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에 대한 차트 분석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지나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들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모두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코인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가입만 하면 모든 내용들 자유롭게 보실 수 있게 해뒀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